주주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HMM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파업 위기가 조금 다시 좀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물량이 많이 밀려 있는데 물류 대란이 불가피한 상태이죠. 자,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바닥에서 외인이 매수를 하면서 HMM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뭐 2, 3%, 4%만 올라도 뭐 급등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래요. 급등을 하고 있다고 치고 외국인은 왜 HMM을 사고 있나 한번 같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락장 같으면서도 하락장 같지 않은 요즘 좀 계좌를 관망하면서 혹은 뭐 관망이라는 이름 하에 구경을 하시면서 조금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그런 힘든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락장에 눈물을 닦아줄 우리의 추천주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바로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죠. 딜리 같이 봅시다. 자, 딜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내내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도 추천을 드렸고, 그저께도 추천을 드렸고, 이래서 그저께는 이렇게 반등 구간 바로 나왔고, 어제도 이렇게 6%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장중에 23%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대응하셨다면은, 수익에 참여하셨다면은 모두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딜리는 제가 이제 눌린 구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긴 하지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눌린 구간을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최재형주 이번 주 중후반부터 이렇게 반등을 노려본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가격대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빠르게 좀 반등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재형주는 이루옴,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인데 오늘은 대장주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도 있었고요. 이렇게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제 VIP 관리반 이벤트 진행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에 참여하시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 기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HMM으로 돌아와서 H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만원 구간대 이렇게 쓰리바닥, 다중바닥 형성해서 이렇게 기간 조정 좀 더 가져서 반등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또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4,10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체크를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체크 드릴 재료들이 좀 많습니다.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업 위기, 노조에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죄인처럼 이렇게 고통 분담만, 요렇게 기사들이 계속 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조금 자극적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임금 상승을 위해서 좀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구간입니다. 사실. HMM이 채권당 관리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노조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흔쾌히 그래 해줄게 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등이 깊고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는을 비롯해서 채권단은 그렇게 막 달갑지 않죠. 임금 상승이 또 비용이긴 하지만 노사는 지금 25%를 요구 중이고 지금 사측에서는 11% 정도의 임금 상승을 이렇게 제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좀 임금 협상이 잘 무난하게 잘 스무스하게 지나가서 이제 파업만 되지 않는다면은 자 이제 좀 주가에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파업으로 간다면은 저희가 또 한번 단기적인 악재로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이슈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수급이죠. 지금 외국인이 사서 올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의 상승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이제 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 외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보면은 외국인은 정작 오늘 더 샀고요. 이제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어딥니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에서 이렇게 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더 샀다. 자, 이렇게 수급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다중바닥 다져가지고 이렇게 반등 노려볼 자리에 이렇게 메이저가 들어와 준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죠. 주가에 훨씬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등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SM 그룹에 이제 대한상선이 오늘 HMN 주식을 103만 주를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 사측에서는 단순 투자라고 밝혔는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움직임인가? 요거는 103만 주 매수, 요거는 제가 이제 주말 영상에서 아무래도 또 풀어드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체크를 해두는 정도로 합시다. 이 103만 주가 떤 정도의 규모냐면은 이제 대한상선 자기 자본금의 이제 18% 정도가 되는 대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순 투자인가? 요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리 힌트로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약속을 합시다. 오늘 이 대한상선의 이 움직임이 이슈가 장중에 추후에 부각이 된다면 주주사랑이가 또 이런 거를 또 미리 또 체크를 해주었었지, 이런 거 한번 또 상기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를 잠깐 읽어드리자면은, 자, 방금 체크해드렸던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뭐, 요런 거, 운임지수들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신고가도 돌파해낸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백신의 보급률이 증가 중입니다. 그렇지만 좀 중요한 게 아직 수급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풀릴지 이게 조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 갭의 축소가 전망되는 게 이게 정상화로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제 적당히 이렇게 수급 불일치로 인해서 운임이 계속 치솟은 게 수급 갭이 줄어들면서 적당히 자리를 이렇게 찾아오지 않겠나, 정상화가 되는 과정,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적 피크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 상승의 둔화,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수요 공급 갭은 지금 2021년 2%에서 이제 내년에는 0.8%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다. 모쪼록 이렇게 실적도 이렇게 적당히, 실적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피크아웃이다, 아니다 하는 구간에 노사 간의 그런 갈등도 잘 해결되면서 주가도 큰 타격이 없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다가 갭 상승이 막 1% 나왔다가 이렇게 낙폭을 다 축소를 하고, 요런 게 다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다 하락으로 다가오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중국 리스크가 강하게 작용 중인데, 관리반 VIP 유료방에 풀어드린 브리핑을 잠시 공유해드리자면은, 이제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계속해서 돌발적으로 규제를 때리고 있죠. 지금 사교육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규제를 때리면서 지금 사교육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초중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사교육 시장 138조 원 시장에 이렇게 규제를 냅다 때려버리니까 관련주들이 급락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사교육만 때린 게 아니죠. 뭐 테크주도 때리고 이렇게 자꾸 돌발 행동이 나오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돌발적으로 규제를 때리면 내 종목에도 이렇게 튀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금을 빼면서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4%까지 급락이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신뢰의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규제를 돌발적으로 때린다면은 뭐 시장에 이제 신뢰가 유지가 되지 않겠죠. 뭐 믿고 투자하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중국 시장도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 무형의 상품일수록 신뢰가 중요하죠. 금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를 깨지 않는 선을 유지할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리스크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활용해 갈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실적주면 실적주대로, 줍줍주는 다 준비해서 갈 거다.
가고 있다. 자, 제가 지금 다른 영상에서는 이렇게 좀 힌트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줍줍주, 실적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빠지면 더 사세요 했던 종목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시장 빠지는데 오히려 뭐 3%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VIP 방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게 약수익권이라도 1, 2% 수익 오면은 매도하시고 우리가 정한 매수 구간 오시면 다시 저가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 매도한 종목 오늘 저가에 내려서 또 샀는데 이 종목이 오늘 3%가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일괄 리딩은 공식적인 매수가 매도가 기준으로 진행을 하지만 개인 대응은 1% 약수익 매도를 하시고 저가에서 또 샀는데 3%가 올랐어. 그러면 이렇게 3%, 4% 이렇게 누적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런 게 힘드시다면은 이제 일괄 매수 매도 신호 따라오시면 되시고 다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가이드라인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렇게 친절한 관리 편안한 매매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이벤트 진행될 때 이렇게 실시간 리딩 속보 그리고 아카데미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 참고를 하셔가지고 1+1 이벤트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관리방 기회를 활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또 오늘의 또 추천주가 또 기다리고 있죠. 추천주 이렇게 실시간 대응 같이 보실 분들은 또 1+1 런칭 이벤트 활용하셔가지고 장중 대응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월, 화요일 연속 드렸던 추천주 딜리 어제는 이렇게 6% 상승이 나오고 오늘은 또 이렇게 23% 수익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수익 참여하신 분들 모두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오늘 신규 추천주는 MPC입니다. 자, MPC 같은 경우에는 뭐 맨 처음에는 저평가 우량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코로나 이제 수혜주로 이제 택배 물류 관련주로서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맥스트 메타버스 대장주 맥스트 투자 소식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었죠. 이제 재료 소멸로 이제 갭을 메워서 다시 내려오는 구간인데 의미 있는 가격대 자 5,800원 구간대 분할 매수 이렇게 노려보는 전략으로 봅시다. 유튜브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강한 가격대에서 반등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이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딜리같이 급등주 관리를 받으실 분은 이제 VIP 오셔가지고 요렇게 이벤트 하실 때 하루에 5,000원꼴로 커피 한 잔 값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실시간 장중 종목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오늘 시장 빠질 거니까 오늘 빠져서 반등할 거니까 오늘 시초에 사세요. 아니면은 오늘 시가가 고가일 거니까 오늘 팔고 시가에 팔고 장 초반에 팔고 시장 눌릴 때 다시 사세요. 이러한 가이드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MPC는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거래량 동반될 때 사실 이렇게 고가를 이렇게 갱신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같이 터지는 종목들이 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이성적인 그림을 만들어 가면서 반등을 만들어 주고 있고 자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또 반등 노려봅시다. 자 시장 안 좋으니까요. 계좌를 이제 관망도 좋습니다. 관망도 좋은데 구경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해서 현금을 가져가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VIP 유료방도 현금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망이라는 이름 하에 계좌에 다 돈이 묶여가지고 계좌가 내리는 것을 구경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변동성이 누구에게는 기회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수익 매도하고 눌릴 때 또 저가 매수를 했는데 3%가 올랐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2%가 오른 거지만 계좌는 4%의 수익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변동성은 활용해 가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사랑이었습니다.